예,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룡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예, 작년 9월 26일에 마포 3D 프린팅 혁신성장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그 개소식에 참석하셨는데 본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참석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최근에 지적받은 게 가동률이 좀 저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유는 센터에는 제작용 이유는 프린터 말씀 세 대가 있는데 개소식 이후 현재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 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작용 3D 프린터는 상당한 고가입니다. 예, 화면 보시다시피 각각 1억 7천만 원, 5,600만 원, 그리고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재료비의 70%만 부담하면 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장비 구입이 어려운 스타트업 이용이 많을 것만도 같은데요. 네. 3D 프린터 세대 사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 센터의 프린팅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올해 1, 2, 3월을 보면 프린터당 월 이용 시간이 최대 92시간, 최소 사용 시간은 불과 1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로 지적할 부분은 3D 프린터의 사용 실적 자체도 얼마 없지만 그나마 그 시간 자체도 특정 몇몇 업체가 사용한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MJF 580의 경우에는 한 업체가 전체 사용 시간 808시간 중에 328시간을 사용했습니다. F120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가 전체 사용 시간 480시간 중에 353시간, 즉 이제 이용의 한 73%나 점유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두 업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센터의 3D 프린터 이용 실적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특정 몇 개 기업만 이렇게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원장님, 이처럼 3D 프린팅 사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3D 프린팅 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10월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 전에 사실은 코로나를 좀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해서 1월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홍보도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이 겹쳐서 가동률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4월부터 이제 50%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노력한 제가 결과 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예, 올라오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홍보나 이렇게 좀 이런 인지도의 부족도 당연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사실 그런 홍보가 덜 됐다 이런 거 말고도 스타트업이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보안 문제인데요. 이 센터의 사용 신청서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용약관 7항을 보시면 디자인 및 출력물의 저작권 문제 발생 시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스타트업을 운영해봤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특히 그 시제품은 스타트업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고요. 그런데 그 비밀 유지 계약서, 즉 NDA 체결은커녕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NDA 여부를 묻는 자료 요청을 하니까 진흥원에서는 그제서야 NDA 조항을 추가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보안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게 법적인 보안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물리적인 보안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이 센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문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보고 출입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결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출력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뭐 다른 팀에서 중간에 설계 파일을 복사해 갈 수도 뭐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프린팅 이후 다듬기를 하는 후 가공 시설입니다.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실제 프린팅한 결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소중한 시제품 아이디어를 베낀다면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민간 3D 프린팅 업체 계약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용 요금은 센터보다는 더 비싸지만 전체적으로 보안에 철저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 계약 전에 NDA를 체결해서 스타트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문제에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3D 프린팅 혁신 성장 센터는 계약 과정은 물론 현장에서의 보안 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스타트업이 센터 이용을 많이 하기를 바라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NDA 도입하거나 또 센터에서 보안 관리 이런 측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김창현 원장님께 다시 하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6년에부터 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테스트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앱을 제대로 구동되는지 그 테스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진흥원의 앱 정보가 모두 담긴 APK 파일을 제출하게 되고 이 파일은 위탁업체에 넘겨져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3D 프린팅과 같은 건데요. 스타트업에게 APK 파일은 가장 중요한 기밀인데도 진흥원이나 위탁업체 어디하고도 NDA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실증 사업에서도 원장님 NDA 조항 등 이런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영 차관님께도 말씀드립니다. 과기부에서는 부처 내에 이처럼 3D 프린팅 혁신성장센터나 디지털 콘텐츠 사업처럼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좀 켜주세요. 시간을 저한테. 네, NDA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서 과기부에서도 저희 종감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차관님. 예. 조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우리 그 홍정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과기부도 보고해 달라고요. 종감 전에. 알겠습니다. NDA 관련해서 네. 과기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대책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영식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